안녕, 보이는 글쓰기 보글보글이에요. 오늘은 글 쓸 때 실수하기 십상인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아주 논술 시험에 도움되는 것만 골라서 알려주려고 해요. 사실 원고지 사용법에 다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학들이 감점을 별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가지고 감점했다가 실력 있는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점하는 학교도 좀 있어요. 중앙대 같은 학교가 대표적인 학교인데 원고지를 직접 보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설명하겠지만 일단 학생들이 실수 많이 하는 게 볼펜을 교체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검은색 볼펜을 쓰다가 중간에 펜이 안 나와. 그러면 파란색 볼펜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실격이에요. 볼펜 색깔이 바뀌거나 같은 색깔이라 하더라도 뭐 굵기 뭐 이런 게 펜 종류가 달라지는 것이 확연히 느껴질 경우에는 부정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정황이 있다라고 보고 그냥 무조건 실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시험장에 갈 때는 볼펜을 똑같은 걸 2개씩 사가는 게 좋아요. 굳이 3개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화이트 사용이 안 되는 학교에서 화이트를 사용한다거나 그럼 바로 실격이에요. 그 다음에 볼펜만 허용되고 수정액 사용이 불가능한 학교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수정할 때 너무 새까맣게 칠한다든지 밑에 수정 당한 글자가 보이지 않도록 어차피 그거는 채점자가 안 읽었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들 테지만 채점자가 그것도 확인할 수 있게 예쁘게 수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앞에 썼던 글을 완전히 안 보이게 새까맣게 칠하면 이것 역시 부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실격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원고지를 보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학교마다 원고지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비슷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일단 자, 첫 번째 원고지 이 네모 격자를 제외한 것은 아무리 글을 써도 점수로 인정받지 못해요. 학교에서 그 답안을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스캔을 다 하거든요. 그때 딱 이 네모 격자 안에만 스캔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기 내용을 추가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썼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여기 아무리 정말 보석 같은 글을 썼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스캔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거 안 쓴 거예요. 이런 학교가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이 네모 격자를 제외한 그 어디에 이런 표시, 이런 글자들만 있어도 무조건 실격 처리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게 아마 경희대인가 그럴 텐데 왜 그러냐면 답만 쓰면 되지 옆에다가 예를 들어 이런 뭐 네모, 별 표시, 글자 어떤 글자 이런 게 있으면 채점자에게 수험생의 신분을 알리는 암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 네모 답안 외에 이 격자 안에 답안 외에 그 어떠한 표식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격 비율이 꽤 높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의 자세는 이 네모 안에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볼펜으로 쓰는 학교가 있고요. 수정액 사용이 금지된 상태에서 또 볼펜으로 쓰지만 수정액 사용이 허용되는 학교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가 허용되는 학교가 있어요. 자, 연필과 지우개가 허용되는 학교는 지우개를 수정하고요. 만약에 볼펜으로 쓰는 학교인데 수정액 사용이 허용되는 학교면 뭐 지우개처럼 수정액을 좀 쓰면 되겠죠. 근데 뭐 홍익대라든지 이런 학교처럼 수정액 사용이 불가능한 볼펜만 쓰도록 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그들이 원하는 수정할 때 사용하는 기호를 써야 돼요. 자, 글자를 지울 때는 이렇게 2줄을 긋는 거예요. 그거 맞죠? 이렇게. 이때 새까맣게 칠하면
밑에 글자를 못 알아보겠죠. 이렇게 칠하면. 그러면은 이것도 답안지를 걷어오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개입했을 수 있는 증거로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까맣게 칠하면 그것도 실격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밑에 글자가 부끄럽겠지만 채점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겠지만 밑에 글자가 보이도록 두 줄만 예쁘게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수정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모 격자와 그 밑에 격자 사이에 아주 좁은 공간이지만 여기에 글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 여기 보면 법률의 취지를 잃고라고 써야 되는데 잊고라고 썼어요. 그래서 일자라는 글자를 집어넣고 싶어. 이자를 빼고 그러니까 it을 빼고 일을 넣고 싶어.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쓰는 거죠. 예를 들어 크게 한번 써볼게요. it이라는 글자를 빼고 it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요거 있을 때도 앞서 이런 것처럼 그 네모 격자와 네모 격자 사이에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정된 글자 수정하는 글자가 요게 한 칸을 차지하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쓴 거지 나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썼어야 돼요. 이렇게 조그만하게. 숫자 같은 경우도 숫자가 여기는 없지만 숫자 쓰는 법도 알려주면 예를 들어 23은 이렇게 한 칸에 쓰는 거예요. 1.4도 한 칸에 쓰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세 자리야. 123이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치 앞에 0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쓰는 거죠. 3.14야. 그러면 소수점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소수점은 선 위에 쓰는 선 위에. 31.4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선 위에 그러니까 소수점을 중간에 찍는 거예요. 324.6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영어 알파벳은 이렇게 쓰는 거. OECD 이렇게. 근데 만약에 A를 뭐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은 그냥 소문자는 그 세로 줄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대문자는 한 칸씩 차지하고요. 됐죠? 시험장에서 사용되는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시험장에 가기 전에 이걸 숙지한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발휘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부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습관처럼 따라서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고지 격자 그 안이 아니면 어떠한 것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처음부터 지키거나 그 다음에 수정액 사용을 처음부터 하지 말고 교정부호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채점하는데 문제가 없는 교정부호를 사용해서 연습을 한다거나 실전처럼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